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 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새 오늘이 화요일이죠. 지난 주말에는 저도 자격증 과정을 하나 한다 그랬잖아요. 파워웃음 힐링 스피치라는 주제로 자격증반을 진행하고 하느라고 주말에는 촬영을 못했네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또 한 주 힘차게 출발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까지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맞다.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요일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어제도 문득 이렇게 카톡에 글을 쓰면서도 오늘이 주말인가 토요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는데 맞아,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화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되게 피곤해서 어제는 좀 쉬고 오늘 또 우리 시청자님들을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을 만나는데요. 어제 오늘 쉬면서 제가 되게 느끼는 감동? 아하 하고 우리 유레카라고도 하죠. 아하 하고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되게 기분 좋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제랑 오늘 이렇게 카톡을 계속 보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저 구독자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지금 좀 전에도 보니까 저 2명만 있으면 800명이에요. 1000명이 다가오고 있는데 1000명이 됐을 때 이벤트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선물 드릴 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됐을 때 우리 시청자님들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또 제 책을 좀 드리든지 어떤 선물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또 많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늘어갈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아요. 조만간에 1000명이 달성이 되면 제 유튜브에도 또 이제 광고가 붙고, 그만큼 이제 제가 또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인정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 기분 좋은 거, 뭐였냐면요. 제가 쉬는 날에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인문학, 고전, 역사 막 이런 거에 좀 되게 관심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고 또 뭐 책을 쓰고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문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강신주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걸 들으면서 뭘 들었냐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책은 샀는데 서재에 꼽혀서 보지도 않고 계시지는 않는지. 강신주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강의도 이렇게 막 듣다 보니까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이 정말 누구나 도전했다가 포기하기도 많이 하고 멈출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어려운 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 서재에도 그 책이 하나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책을 꺼내서 보니까 너무 새 책이에요. 완전히 거의 읽지 않은, 손도 안 된. 사실은 가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몇 년 됐어요. 가끔 제가 책을 사면 앞에다 날짜나 그날그날의 느낌을 적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걸 전혀 이 책에는 안 적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책을 샀어요. 서점에 가서 이렇게 서핑을 하다 보니까 제목이 너무 좋아서 책을 샀는데 가지고 와서 읽어보니 전혀
들어오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꼽아만 놓고, 사실은 이 책의 저자인 마르셀 프루스트에 대한 부분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 책의 저자에도 관심이 크게 없었고, 그냥 이 제목이 마음에 꽂혀서 사다 놓은 책이었는데, 어제 이제 강신주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맞아, 그거구나 라고 느낌이 조금 오더라고요. 이 책을 제가 절대로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부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어제부터 계속 이거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네이버에 뒤져보면서 이것과 관련된, 이 책과 관련된, 마르셀 프루스트와 관련된 강의를 듣고 또 글들을 읽어보고, 그리고 또 이 책도 앞장에 조금 몇 장 읽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이 저자인 마르셀 프루스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이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썼는지 아주 조금 감이 오는데, 지금 당분간 아마 이 책에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어느 순간 강의를 듣다가든 책을 보다가든 어떤 작가나 어떤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한번 딱 꽂히면 한동안 그분의 책이나 강의에 심취해 있는 저를 보게 되거든요. 한때는 이어령 교수님에 미친 적도 있고, 한때는 최진석 교수님, 다양하게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감동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이 책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 마르셀 프루스트는요, 어렸을 때 환경은 좀 꽤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좀 약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강신주 교수님이 딱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정은 단순하다. 감정은 단순하다. 우리는 올라오는 감정을요, 보통 내 안에 화가 올라오든 아니면 섭섭함이 올라오든 아니면은 억울함이 올라오든 이런 감정들이, 기쁨이 올라오든 이럴 때 그거를 온전히 그 감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르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는 감정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짝사랑했던 경험, 아니면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유부남을 사랑하는 것, 아니면은 동성애, 같은 동성을 사랑하는 것,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윤리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그 감정을 누르고 많은 생각이 오고 가잖아요. 그 생각들을 통해서 감정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셀 프루스트는 그 감정을 딱 붙들어 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다? 글로. 그죠? 글로 자기의 감정을 붙들어 뒀다. 그래서 생각은 복잡하지만 감정은 단순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감정을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거나 어떤 나의 체면이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확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 눌러놓고 그런데 그 눌려졌던 감정들은요, 언젠가는 또 어떠한 계기가 됐을 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떠한 기회만 되면 나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들을 만나주는 것, 붙드는 것,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작가들은요, 자기 감정을, 이나 자기 삶의 흐름을 포착해서 이렇게 문학화 했다. 그래서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이 있는 사람은, 이 강신주 교수님이 얘기해요. 감정이 있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 더덥다,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인생이 너무 허무해, 아니면 인생이 너무 덧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 그거는 결국은 내가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감정을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얘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때,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화가 나서 누군가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고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인생이 덧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어떠한 목적이 사라져버리면 사랑할 대상이 사라지고 미워할 대상이 사라지고 내가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나 꿈이 사라져버리면 그 순간에 아마도 우리는 인생이 허무하다, 덧없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르셀 프루스트의 가장 유명한 그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랑스 과자 마들렌이라는 과자, 마들렌과 홍차 이야기거든요. 이 프루스트가 찻집에 가서 마들렌이라는 과자와 그 홍차를 넣고 마들렌이라는 과자가 홍차에 이렇게 찍어 먹는 과자인가 봐요. 그런데 마들렌 그 과자를 홍차에다 넣어가지고 홍차에 흠뻑 젖어서 이거를 스푼으로 떠먹었을 때 스푼으로 한 숟가락을 딱 떠먹었는데 그 느낌 이게 뭐 그냥 인생이 덧없다는 생각, 허무하다는 생각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마들렌 과자를 홍차에 넣어서 이렇게 죽이 된 듯한 그 느낌의 과자를 홍차에 빠진 과자를 이렇게 한 숟갈 딱 떠먹었을 때 오는 그 느낌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 글을 한번 저도 그 글이 어디에 있을까 해갖고 막 찾았거든요. 그 문장만 이렇게 강의에서도 읽어줬는데 그거를 적지를 못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네이버에랑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서는 홍차를 숟가락으로 스푼으로 떠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마들렌 조각이 녹아든 홍차를 마시는 순간 나의 몸속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달콤한 기쁨이 나를 사로잡으며 고립시켰다. 마치 사랑이 그러하듯 아주 소중한 본질로 나를 채운 이 황홀함으로 인해 잠시나마 나의 불행한 삶이 별거 아닌 듯 느껴졌고 일련의 재앙 같은 불행들도 그리 험악하지 않다고 여겨졌으며 삶의 짧음과 덧없음도 헛된 착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니, 그 본질은 내 안에 들어와 자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마들렌이 적셔진 홍차를 한 숟갈 딱 입에 넣었을 때 내 몸 안에서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책,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이 책을 몇 년 전에 제목이 좋아서 그냥 사다 읽지 못하고 서재에 꼽아놨는데 어제 강신주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구나 하고 느끼는 그 쾌감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쾌감을 느끼는 것. 그런데 이 마르셀 프루스트는요. 문장이 되게 길어요. 우리가 글쓰기나 말을 하거나 할 때 문장이 너무 길면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게 정리가 안 돼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마르셀 프루스트는 되게 섬세하게 묘사를 해요. 지금 이게 거의 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마들렌과 홍차를 섞은 이 과자를 한 입 입에 딱 넣는 순간 내 몸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요, 이 책에서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시각, 청각, 뭐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후각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프루스트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홍차에 마들렌을 찍어서 먹은 섞어서 한 스푼 딱 입에 넣은 그 느낌이 이제는 고모와의 추억, 예전에 내가 이걸 먹어봤던 기억, 그때 느낌들이 온몸으로 살아나게 해서 그것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우리는 문장을 짧게 이렇게 구성을 하지만 책의 앞에 잠깐 보니까 겨울날의 방, 여름의 방, 아니면 침실, 잠자기 전에 잠들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대로 다 적은 거예요. 이런 올라오는 감정들을 그대로 다 적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향이 우리의 기억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향이 기억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기억이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강신주 교수님이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기억이란 내 머릿속에 저장된 것보다도 사물이 지니고 있는 것들이 더 많다. 이 책의 내용들과 연관된 거죠. 그것을 다시 마주한 순간 어느 지나간 날을 떠올리는 몸의 기억. 내재적인 것은 외재적이라는 둘레주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프루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내 머릿속에 저장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 변연계의 편도체와 해마를 통해서 기억이 된다고 하잖아요. 내 머릿속에 저장된 것보다도 사물이 지니고 있는 것들이 더 많다. 사물이 지니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일을 볼 때, 아니면 어떤 과자를 봤을 때,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던 그런 반찬을 봤을 때 우리는 그때의 추억들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저장된 것보다, 내 머릿속에 저장된 것보다 사물이 지니고 있는 것들이 더 많다. 그것을 다시 마주하는 순간 어느 지나간 날을 떠올리는 몸의 기억. 내재적인 것을 쓴 외재적이라는 둘레주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외재적인 것을 통해서 사물이나 어떠한 물건이나 냄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기억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루스트는 마들렌 과자와 홍차를 통해서 어린 시절 그 기억을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기억, 어떠한 추억을 떠올리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물을 보면서 올라오는 내 감정, 추억,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감정이 없는 사람, 무토막처럼 늘 표정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이러는 경우는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거는요 결국은 뭐냐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서, 잃어버린 진리를 찾아서, 이런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공간에를 갔는데, 어느 장소에를 갔는데 누군가와,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했던 추억이 나도 모르게 올라와서 울컥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리움이 올라오기도 하고 우리가 다양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다시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원래는 11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래요. 근데 지금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그 11권의 내용을 한 권으로 다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단편 이렇게 좀 들어 있는데 이 책을 한번 읽고 나면 우리가 문학에 대해서 또 이 책을 통해서 나를 내 안에 묻어두었던 꾹꾹 눌러놨던 그런 감정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행복한 거 있죠? 어제 오늘 이 책을 만나면서 강신주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행복하다. 내가 몰랐던 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 예전에는 어려워서 보지 않았던 이 책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걸 느끼는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열심히 읽어야 되겠구나. 짬 나는 대로 이 책과 관련된 또 이제 이게 좀 어렵다면 이해하기 쉬운 책들이 또 있다 하더라고요. 그 책을 먼저 보고 이것을 보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운 책은 그 책을 읽어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강의를 해놓은 것, 글을 좀 해석해서 써놓은 것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조금 이만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책을 읽었을 때 들어오는 게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어제 오늘 제가 느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유레카라고도 하죠. 그 깨달음이 오는 깜짝 놀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기쁨, 깨달아가는 기쁨.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끝없이 공부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너무 이해 못하고 제가 이 책에 대해서도 이해도 못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이해한 만큼, 제가 느낀 만큼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과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제가 1000명 되는 날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또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 감정을 알아차리면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면서 를 경험하는 그런 오늘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